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러를 제압 순치하는 자유진영의 최전선에 선 거죠. 예, 이 구도를 제가 유라시아 안보구상, 유라시아 시큐리티 이니셔티브, EASY라고 아주 이제 근사한 이름을 한번 붙인 적이 있죠. 가끔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EASY의 최전선에 쓴 건데, 여기서 이제 유럽 쪽을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야 동아시아가 얼마나 정말 그 중요하고 위험한 곳이구나 다시 한번 느껴요. 유럽을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유럽에서 최근 일어난 일이 뭐냐면 지금 이 헝가리하고 터키가 아마 동의를 안 해서 나토 가입 신청을 해놨는데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못하고 있죠. 그러나 뭐 사실상 가입된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스웨덴이 이제 나토 편이 됐기 때문에 발틱 함대가 이게 쓰레기가 된 겁니다. 이 발틱 함대는요. 여기 이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빨간 네모가 4개가 있죠. 예, 아래 가운데 있는 빨간 네모, 저게 이제 칼리닝그라드입니다. 저기가 발틱 함대의 기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스웨덴, 나토 국가인 스웨덴, 뭐 덴마크, 발틱 3국, 뭐 폴란드 여기 그다음에 나토 그렇죠. 스웨덴과 핀란드는 나토 국가는 아닌데 사실상의 나토 국가죠, 이미. 거기에 다 포위된 거예요. 특히 저 스웨덴 앞에 저 노랗게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데요. 저기가 이제 고틀란트라는 글쎄 한 100km, 150km쯤 되는 길쭉한 섬인데요. 쟤 때문에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저게 스웨덴 섬이거든요. 저게 저렇게 그 발틱해의 그 마케트팡처럼 가운데 길게 누워 있어 갖고 저 섬 이짝 저짝으로 해서 다 감청하고 있고 전부 통신선 통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기 지금 저기 이렇게 그 동그매기가 이렇게 4개가 가 있잖아요. 또 동그란 게 저기가 다 그러니까 해변 감청하고 있는 데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바닷속을 그 센터예요. 바닷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소나라든지 이런 걸로 그 센터들입니다. 그래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발틱 함대의 분가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그 레닌그라드 지금 그러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불리는 거예요. 저 빨간 네모 친 거 중에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네모요. 그래서 스웨덴이 나토 편을 들므로 해서 발틱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나토 레이크가 된 거예요. 나토의 호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틱 함대 골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핀란드가 또 이제 나토 들어오겠다고 해놨잖아요. 그 핀란드가 나토에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그러니까 북극 함대가 쓰레기가 됐어요. 그럼 이제 지금 보세요. 흑해 함대 쓰레기도 있죠. 발틱 함대 쓰레기도 있죠. 이제 북극 함대가 쓰레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 그림에서 지금 노란 거가 쭉 간 게 저게 뭐냐. 핀란드와 러시아의 경계입니다. 저게 지금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렇게 병목 올라가는 그거거든요. 아래서부터 위로. 그래서 이제 다 올라가고 나면 왼쪽으로는 우리가 익히 아는 스칸디나비아 반도고요. 오른쪽으로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이제 그 뒤쪽으로 혹 나 있는 것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 게 저게 이제 콜라 반도인데 저 콜라 반도 끄트머리에 가면은 노란 이게 2개가 있죠. 그 노란 거 2개 있는 데가 바로 그 북극 함대 군사기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올레네고르스크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르만스크입니다. 무르만스크가 북극 함대 기지거든요. 그럼 저거 뭐냐? 저기까지 가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기차로밖에 못 가요. 기차인데 기차 중심 하이웨이도 하나고요. 길이 외길이에요. 그 외길이 핀란드 국경에서 뭐 한 100km 저 노랗게 저 형광색으로 빛나는 거랑 한 10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체가 한 1000km를 가고 있는 거예요. 아래서부터. 그러니까 핀란드가 저 100km 중에 뭐든지 다 때려 부실 수 있는 거라. 그럼 무르만스크에 보급이 안 돼. 북극 함대의 기지에 보급이 안 돼. 저걸로 이제 끝난 거예요. 북극 함대가 이제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그 러시아 어떻게 힘쓰려고 힘 못 씁니다. 뿐만 아니죠. 이 북극해가 이게 여러 나라가 엮여 있거든요. 심지어 덴마크도 엮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덴마크가 그린란드가 덴마크 거라 저 가운데 있는 큰 섬같이 생긴 거. 지금 러시아가 이거 내 거야라고 이제 그 침발라 놓은 데가 저 보라색이에요.
북극해.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국제법도 다 떠나가지고 막 거기까지 대륙붕 뻗었다고 막 얘기해서 러시아식으로 따지면은 이제 조만간에 이제 북극 원점 노스폴까지도 이제 러시아 거라고 이제 주장할 판이에요. 그럼 이게 뭐랑 쫑이 나냐? 노르웨이가랑 쫑이 나요, 또. 그래서 저기 노르웨이의 그 해변을 그려놓은 게 그 파란 선인데 그 길쭉한 파란 원은 노르웨이의 본토 쪽의 해변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그 바다 한가운데 제가 파란 원 하나 그려놨잖아요. 예, 파란색으로. 저거가 이제 그 북극해 한가운데 섬인데 저게 노르웨이 겁니다. 예, 예. 저 섬인가 어딘가 그 노르웨이 거 하나가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다 사람들이 장총 들고 살아요. 뭐 한 10,000명쯤 사는데 저도 언젠가 한번 그런데 한번 을씨년스러운데 가볼까 말까 하는데 그 북극곰 때문에 장총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 노르웨이가 북극해를 둘러싸고 러시아랑 쫑이 나는데 이제 러시아가 저렇게 힘이 빠져버리면 앞으로 뭐 노르웨이 그냥 그 딱 러시아에 대해서 안 물러나고 이제 딱 핏대 세워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지금 이렇게 그 군사 교류가 있거나 우리 물건 많이 사서 쓰는데 보세요. 노르웨이, 러시아랑 쫑나는 데죠. 그 다음에 핀란드, 러시아랑 쫑나는 데죠. 에스토니아, 러시아랑 쫑나죠. 폴란드, 러시아랑 쫑나죠. 전쟁 끝나서 이제 제대로 물건 팔 수 있게 되면 우크라이나 우리 물건 엄청 씁니다. 우크라이나 우리 물건 쫑나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급속하게 관심 표명하고 있는 슬로바키아, 거긴 폴란드가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는 나라거든요. 그래 러시아랑 쫑나는데요. 루마니아, 거기는 우크라이나가 넘어지면 같이 넘어져요. 그리고 몰도바도 책임져야 되는 나라예요. 러시아랑 쫑나는데요. 즉 다시 말하자면 노르웨이, 핀란드, 발틱 3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체코, 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루마니아, 몰도바 여기는 그 운명적으로 그 EG, 그러니까 그 유라시아 시큐리티 이니셔티브, 유라시아 안보 구상, 그 안보 프레임 거기에 최전선 국가들이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가는 거예요. 이번에 그게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상태에서 한국이 5천만, 그쪽이 다 털으면 한 1억 1천만 될 겁니다. 1억 6천 정도의 이제 공통 그 이제 기반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 1억 6천짜리의 이 같은 군사 기반 위에서 그 군수 산업체라 그러면은 한국 쪽 산업체 플러스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와 콩스버그의 자회사인 남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틀이 딱 짜인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우리 군수 산업이 발전하려면 안에 내부 기반이 그래도 한 1억 한 5, 6천이 돼서 그 계속해서 군비에 투자하는 그런 그 내부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국가들이 한국이 얼마나 진심이라는 걸 알고 한국이 얼마나 말하자면 자기들과 실존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러시아를 상대로 한다는 건 중국 상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우리는 이쪽에서 중국과 북한이라는 무시무시한 압력 아래서도 그쪽에다 대고 사실 그 무기 수출, 무기 지원을 진심을 다해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완전히 이제 결합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빈살만이나 사우디 같이 요리조리 눈알 돌리면서 잔뜩 석유는 깔고 올라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시진핑 비유나 맞추고 이렇게 느물거리는 것들하고는 우리는 격이 다른 거예요. 예. 우리 저기 시청자님들 전부 그 자긍심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 가지시고 계시겠지만 더 부풀려도 좋습니다. 자, 러시아가 이렇게 이제 흐물거리니까 이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까지도 러시아를 지원하죠. 예, 에스토니아는 얼마 전에 K9 자주포 추가 발주했죠. 예, 그리고 이제 리투아니아는 이 작은 나라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아래에 써 있는 건 이제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제가 리투아니아 글을 읽을 줄 몰라서요. 리투아니아 글은 또 슬라브 언어가 아닙니다. 저 인도 유로피안 원단, 고에 제일 가까운 특이한 언어라 그러죠. 리투아니아랑 라트비아가 그렇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또 우랄어예요. 그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그 동양계피가 좀 섞인 듯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에스토니아랑 핀란드가 언어가 같습니다. 우랄어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아래쪽은 뭐냐면 러시아 연방 쪽 가는 거고요. 저 역의 사인이거든요.
위는 뭐냐? 빌리우스 가는 거예요. 빌리우스가 어디냐? 리투아니아의 핵심 도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폴란드가 나라가 2차 세계전 후에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동당했다고. 그 강제 이동당할 때 1945년에 폴란드가 큰 도시를 두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는 리투아니아에 있는 빌리우스인데 그게 원래 폴란드 도시였는데 리투아니아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리우. 그게 원래 폴란드 도시인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속했죠.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런 짓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복글복인 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안선이 길어지고 독일 쪽 땅을 먹고 들어가서 오히려 이사 간 게 더 잘 된 셈이 있어요. 나라 영토만 따지면. 근데 이제 사람들의 생활이 뿌리가 뽑히고 막 옮겨 다녀야 되고 하니까 무지하게 큰 일이었던 거죠, 사실은. 예, 그 참 그래도 폴란드가 참 그 큰형님다운 게 독일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폴란드에 깔겠다 그랬다고. 너희 죽게 깔아라 그랬죠. 폴란드가 피 웃으면서 내가 왜 그거 까냐? 우린 맞고 말지. 우리 맞으면 우리가 왜 방어를 해야 돼? 맞으면 그 다음에 나토랑 러시아가 한판 붙는 거 아니야? 우리 폴란드인의 목숨값으로 러시아랑 싸움하는 계기 만들어 줄게. 우리 안 받아 그거 저기 전쟁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깔아 임마. 폴란드가 독일이 지금 패트리어트를 깔아준다는데 안 받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야 신경전 엄청 붙다가 독일이 이제 패트리어트는 우크라이나에 못 주겠다 그래가지고 폴란드가 그래서 어디에다 했냐. 그 리우가 폴란드 국경에서 멀지 않습니다. 한 20-3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리우 국경에다 깔았어요. 리우 쪽 국경. 그러니까 패트리어트가 깔린 위치는 폴란드 땅이지만 패트리어트는 그쪽에 있는 우크라 영공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답더라고. 제가 그거 보면서 근데 그 사정을 국내에서 이렇게 언론사들이 왜 이런 아니 독일이 준다는데 왜 뭐 협상에서 타결돼? 뭐 그게 공짜인데 왜 뭐 협상을 하고 타결하고 그가 뭐 있지? 그 전에 그 있던 시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폴란드는 야 임마 그거 우크라 줘 임마 왜 날 주냐? 나는 맞아서 우리 국민들 죽어도 좋아. 그러면 우린 나토 국가에 대한 도발이니까 나토랑 러시아랑 한판 붙을 수 있잖아. 우리가 그거 왜 막어? 우린 맞고 죽을게 차라리. 그래서 안 받겠다 그런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줘야지. 거긴 전쟁 중 아니야. 참나 화끈하죠. 예, 그런 화끈한 우리가 폴란드에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돼요. 예. 자, 이제 폴란드는 이제 초특급으로 군비를 확장 중이고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입만 뻥끗하면 크리미아까지 수복한다. 2014년에 이제 러시아의 크리미아하고 돈바스를 점령당했으니까 2014년 이전에 우크라이나 본래 영토를 다 수복하겠다라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뉴욕타임스, 그 다음에 포린 팔레시 이러한 매체에서 야 그거 뭐 크리미아 수복 같은 꿈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 잘못 가다가는 핵전쟁으로 번지니까 빨리 우크라이나 달래갖고 주저앉혀서 영토 좀 저 러시아한테 띄워주고 빨리 이제 그 휴전해야 돼, 뭐 평화협정 해야 돼, 뭐 이런 개소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 뉴욕타임스나 포린 폴리시에 그런 것들이 가끔 실려요. 매일 실리는 건 아니고. 그러나 지금 보면 대세는 제가 짐작하기로는 제가 너무 희망사항인지 몰라도 그렇게 가봐야 두 개의 마이너스 효과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러시아가 기운 차린 다음에 또 전쟁 벌릴 거다. 요번에 러시아가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면 또 전쟁 벌릴 거다. 하나는 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핵 확산을 막을 길이 없다. 어이씨, 핵무기 갖고 있으니까 뭐 한번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해서 퍽 찔러가지고 엄청난 전쟁 벌였는데도 면죄부 받네. 핵무기는 무조건 갖춰야 되겠구만. 이렇게 돼서 사실 그러면 한국도 이제 핵무기 가져야 된다고 얘기할 만해요. 저도 그때 그런 일이 만약 발생한다면 저도 핵무기 이때까지 가지지 말자라고 주장했던 그 주장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핵무기를 우리가 뭐 그 유엔 상임이사국에 해당하는 5나라에만 인정하는 이유가 뭔데?
야, 니들끼리 세계 질서 좀 잘 잡아. 근데 그중에 한 놈이 나와가지고 옆에 조그만 나라를 지업해. 그리고 핵무기 가졌다는 이유로 거기서 면피가 돼.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에 확실하게 죗값을 묻지를 않으면은 하나는 러시아 지금 상태로 봐서 몇 년 후에 기운 차리고 그 더 큰 전쟁 벌인다. 두 번째는 핵무기 확산을 막을 길이 없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미국도 이 바보가 아니니까 저보다 훨씬 더 냉철하고 훨씬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쫙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크리미아까지 이번에 갈 거다. 완전히 러시아를 거덜내는 데까지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거덜나기 싫으면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돌이켜보면 푸틴을 지금 파멸시키는 러시아 제국주의를 파멸시키는 교수대와 그 밧줄은 모두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예, 한국 무기 엄청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르웨이, 핀란드, 발틱 3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몰도바 이렇게 11개국이 완전히 러시아의 방어 진지를 미국 무기와 한국 무기를 중심으로 해서 구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구축이 되면 러시아 골로 가는 거예요, 이제. 심지어 중앙아시아에도 우리 무기 들어갈 수 있어요. 푸틴을 파멸시키는 교수대와 그 밧줄은 모두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일을 아주 치밀하게 아주 조심조심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거기에 절대 찬성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기가 막아져야 자유진영의 주력이 동아시아에 집중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막고 푸는 거죠. 네. 막고 푸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잠시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냐. 아니, 유럽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때 폴란드, 우크라이나 뭐 이런 뭐 체코, 슬로바키아, 뭐 발틱 3국 이런 데가 어떻게 주역이 됐어?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는 유럽의 그 탄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요. 걸리버 여행기거든요. 이게 1720년대에 나온 책입니다. 걸리버 여행기 우스운 책 아닙니다. 어린애 책 아니에요. 그때가 이제 영국에서 막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와트 증기관이 나오기 직전일 겁니다. 그러나 이미 과학 방법론은 다 성립을 했죠. 그렇게 해서 과학과 엔지니어링 지식이 뭐 매년 쌓여 올라가지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 유럽의 배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을 때고 그 상태가 되니까 걸리버 여행기를 지은 스위프트가 이제 그런 거죠. 야, 우리가 이거 약육강식 세상 만드는 거 아니냐? 힘이 있으면은 그냥 가서 그냥 소인국들 짓밟아서 마음대로 그림 그리고 또 힘이 없는 소인이면 그런 거인에 대해서 숨도 못 쉬고 복종해야 되고 이런 질서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에 대한 우화예요. 저게 알레고리예요. 그래서 저 책이 나오고 나서 한 50년 지나서 폴란드가 없어졌어요. 폴란드를 러시아,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 세 개가 나눠서 회를 쳐서 먹었죠. 그때 폴란드는 지금 폴란드보다 훨씬 큽니다. 리투아니아를 같이 돼 있고요. 우크라이나의 상당 부분을 다 같이 갖고 있는 어마무시한 폴란드예요.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가연합.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때부터 18세기 중엽부터 20세기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딱 200년 동안 유럽은 걸리버의 여행기,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그런 약육강식 몬도가네였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출발하죠. 그런 유럽이 지금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냉전 동안은 그럼 뭐냐? 1945년 끝나고 냉전 50년은 유럽이 뭐 공산혁명의 원산지기도 하고 뭐 공산혁명 자체는 러시아에서 일어났지만 공산주의 운동은 유럽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2번이나 일으킨다고. 그 발작을 다 했죠. 정신병자 발작을 다 해서
기운이 빠져가지고 서로 다 잡아 죽이고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고 소련이랑 맞서야 되니까 얌전해진 거예요. 즉 두 번의 세계대전 발작을 통해서 엄청나게 서로 파괴하고 서로 잡아 죽이고 진이 빠져가지고 널브러진 정신병자죠. 그게 1945년에서 1991년까지 유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럽에 대한 어떤 그런 무슨 큰 문명적인 사회, 저는 사실은 제가 너무 반골인지 몰라도요, 굉장히 우습게 봐요. 그전부터 반감이 많았어요, 유럽에 대해서 저는. 네. 자, 그런데 그런 그게 유럽이 탄생한다. 다시 탄생한다. 이번엔 제대로 탄생한다. 근데 주역이 누구야? 주역이 유럽에서는 존재한 적도 없던 나라예요. 우크라이나.